최고의 존경 앞에 붙이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더 우리 어머니에게도 붙여드립니다. 일제시대였던 1934년 10월 23일, 음력 8월 19일, 충북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우택님, 평범한 농촌 가정에서 아버지 김재관과 어머니 오순정의 큰딸로 태어났다. 9살에 국민학교에 갔다. 외장 말기라서 한국말은 조금도 못하게 하고 일본말로 공부했다. 4학년 2학기 때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해서 도망쳤고 한동안은 책도 없이 그림만 보고 그냥 말로만 배웠다. 새삼스러웠지만 재미있고 공부할 의욕이 났다. 짧은 학교 생활이지만 나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포부도 컸어요. 그때는 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시골서는 거의 없을 때인데 한 살 아래 사촌 남동생과 충주 사범 중고등학교에 지원했어요. 필기시험 마치고 음악 실기시험은 선생님이 풍금을 치시고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이 노래를 불렀어요. 왜 사범학교 시험을 쳤는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그때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 통지서가 왔는데 사촌 동생은 떨어지고 나는 합격했어요. 나는 참 기쁜데 동생은 그게 아니죠. 어머니 오순정 여사는 아랫멀 충주사범에 다니는 배나무집 이신의 딸 교복을 보고 재봉틀로 교복을 만들어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입학식 날이 다가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댁에 가 계시던 할아버지 말씀. 애비 없는 손자를 가르쳐야지 딸년을 가르쳐서 무엇하느냐고 못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할아버지하고 옥신각신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선생님이 되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시간은 흘러 19살이 되고 친구들과 수도 놓고 뜨개질하며 어머니 생활을 도와드렸어요. 우리 집엔 부모님과 여동생 하나, 10년 차이 나는 귀여운 남동생 하나, 이렇게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았죠. 여기저기 혼인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별로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안명승 씨를 맞선으로 보고 마음이 갔어요. 군인이었던 신랑감은 주말에 몇 번 집에 와서 자고 가고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22살 되던 1955년 5월에 약혼하고 그해 음력 10월 12일 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랑은 25살이고요. 날씨도 쾌청하고 신랑 친구들도 많이 오고 잔치도 굉장했고 선물도 많이 들어왔어요. 신랑은 금반지 5돈을 해오고 나는 만년필을 해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드문 일이라 우리가 인근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룻밤 자고 잔치 이튿날 찝차로 양평까지 가서 배 타고 건너 강상면 하일 신랑 집으로 갔어요. 거기까지 신랑 친구들이 따라와서 저녁 때 새색시 노래 불러야 한다고 해서 홍콩 아가씨를 불렀어요. 우리 집에서는 신랑 똑똑하고 인물 잘생기고 사위 잘 얻었다 좋아하고 시집에서는 혼수 잘해오고 부잣집 며느리 봤다고 좋아했죠. 시집 가니까 시어머니, 장조카 딸, 둘째 형님네 4식구, 막내 신우, 우리 2식구 포함해서 10식구인데 그중 8명이 여자고 남자는 형제 2분이셨어요. 신랑은 인근 원주 십기창 인사과 근무를 해서 주말에만 집에 왔어요. (1956년) 봄 원주로 신랑을 따라 군인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여러 식구가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얼른 가기를 바랬어요. 살림을 따로 나니까 좋더라고요. 밥하기도 쉽고요. 새 살림은 시작되고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여자도 신문 사회면을 읽을 줄 알아야 해 하며 매일 10자씩 써주고 갔어요. 그것이 그날 나의 숙제죠. 열심히 배우라고요. 또 퇴근하면 얼마나 공부했나 다시 물어보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참 행복했어요. 이따금 군인 가족이 가는 군인극장이 있는데 이은관 씨의 배병희 굿이 그렇게 재밌고 인기가 좋았어요. 눈에 선해요. 신랑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골 양평에서 전국의 명문 서울 경북중고등학교 시험에 붙었던 사람인데 가정 형편으로 중도에 포기한 것을 아주 아쉬워했어요. 북고시는 명필이고 한문도 천자문, 수학, 대학을 다 읽어서 유식했어요. 2등 상사 때 제대하고 고향 양평에서 민주당 선전부장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했어요. 언변 좋고 인물 좋은 강상면의 아들로 인정받던 터라 자유당으로 오라 돈은 얼마든지 주마. 온갖 유혹이 뒤따랐고요. 심지어는 군청에서 나와 군 공무원 시험이 아무 날 있는데 군 문 안에만 들어와 앉아 있기만 해도 합격시켜주겠다고 했어요. 돈으로 사는 허수아비 정권. 공무원 다 옳지 못하다. 오로지 민주정치가 살아야 한다. 여자의 좁은 소견으로 그리하자 졸랐지만 막무가내인 남편 대쪽 같은 성품은 좋은 점도 많지만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결혼 후 5년이 지나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나이 30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생기면 서울대 병원 가서 각자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어느 한편이 이상이 있으면 어떤 조치도 서로 감안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던 중 1959년 여름 처음 입덧을 시작했고 남편은 서울 가서 평화신문사 사업국장으로 일하고 나는 충주 친정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음력 2월 24일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의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아이의 생시를 가느다란 붓으로 쓰며 싱글벙글하던 남편의 얼굴이 생생하군요.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로 신문사에서 실직하게 되고 형편이 아주 어려워져서 양평 큰 집으로 내려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둘째 아이 태어나고 1965년도 양평읍에서 쌀가게를 했어요. 그냥저냥 먹고 사는 데는 별 걱정 없으나 서울에 있을 때 짐빚을 갚아나가니까 짧은 미천이 바닥이 났죠. 그때 지금 박사딸 수경이를 낳았어요. 쌀가게 치우고 관문거리에서 정미소도 운영해서 손님도 들고 자리 잡을만 하니까 집주인이 정미소 자리를 판다고 내놓는 바람에 또 밀려났어요. 형편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데 큰형님 대신 키우다시피 한 큰형님 딸 화춘이 조카의 결혼식 날이 잡혔어요. 작은아버지, 제 결혼식 날 양복 입고 오셔야 해요. 하다 못하면 빌려서라도 입고 오세요. 결혼식에 갈 여비조차 없는 지경을 한탄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을 보고 도와줄 수도 없고 참 비참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일에 쓰지만 참 괴로웠던 시절입니다. 결혼식 직전이었지만 어찌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한테도 안 여쭙고 혼자 한밤중에 대전으로 떠났어요. 큰아이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얼마 후 남동생 시켜서 큰아이 대전으로 전학시키면서 대전으로 이사했어요. 그 조카 부인하고도 끝내고 대전 주정회사에 입사해서 한 2년 잘 먹고 살았어요. 어느 해 추석 때 작업반장으로 일하다 마냥 인부들 인건비를 미루는 사장에게 항의하며 그 자리에서 사표 쓴 남편. 그 후 사장이 자기가 미처 생각이 짧아 잘못했으니 다시 나와달라 했으나 거절하고 막노동일로 전전하게 됩니다. 1972년도에 수경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우리 놀지 말고 장사하자. 내가 장사 경험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생선 장사. 첫 장사는 간절히 갈치였어요. 고무 함지에 담아 버스를 타려는데 냄새난다고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 단단히 동여매고 팔로
흘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장사는 요령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꽤 흥미를 느꼈어요. 대전 수산시장에서 안 팔아본 물건이 없었어요. 장사에서 내일 물건 할 돈 남기고 눌림보리 섞인 살 몇 대 사서 식구들 먹였어요. 내 나이 40대 이쪽 저쪽일 때였어요. 함지박 장사가 뭐 신통하겠어요. 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만족한 삶이었어요. 아이들 셋이 공부를 다 잘해서 모두 칭찬이 자자했으니까요. 매일 그렇게 물건을 다 팔고 석양을 등에 지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엄마 왔다고 좋아했어요. 숙제 다 했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보여주곤 했어요.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관 운명이 집안에 찾아오죠. 4학년이던 둘째 아이가 뇌염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서울병원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무당에게 만신굿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둘째 아이 떠난 아픔으로 겨울을 넘기고 큰아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핸드볼 선수 주장도 했던 큰아이는 최우등상을 포함 상을 6개를 받았어요. 그때 한 사진기자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암병건 부모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도 상을 많이 받아서 담임 선생님과 아이와 부모님을 그냥 찍어주고 싶다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담임 선생님. 아이가 반장이었어도 한 번도 학교에 가질 않아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 그 아저씨? 매일 수산시장으로 물건 떼러 나갈 때 버스 종점에서 마주쳤던 선생님. 서로 병건 엄마인 줄 모르고 담임 선생님인 줄 몰랐던 거죠. 충남대학교 서무과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애들 아빠의 필체와 능력을 보고 괜찮은 일자리들이 여러 곳 나섰지만 막판 신원조회에 걸려 좌절하고 맙니다. 6.25 때 애들 아빠 큰형님이 공산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빨간 줄이 그어졌고 그 일로 애들 아빠의 꿈은 결정적인 순간에 번번이 꺾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일이 막히자 남편은 술에 술로 시름을 잊으려고 했어요. 핸드볼 특기자로 입학한 큰아이가 속한 대전중학 핸드볼 팀은 전국 상관왕을 하는 팀이었어요. 1975년도 제3회 부산 소년체전을 마치고 올라온 6월달 3학년이었던 아이는 코치 선생님과 주변의 권유로 운동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 12월 당시 전국 최고의 명문고였던 대전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루었어요.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라디오로 했어요. 합격자 발표 날 남편과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하는데 바늘코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떨려서요. 1501, 1540 그리고 마침내 1556번 아이의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남편과 나는 얼싸안고 춤을 췄어요. 그때 운동선수가 대전고 합격했다고 대전 지역에서는 한바탕 즐거운 소동이 있었답니다. 그 무렵 행상을 그만두고 대전 피역에서 나오는 소가죽으로 축구 공가죽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1979년 봄에 병건이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큰 꿈을 이루기를 바랬어요. 그때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광주 항쟁도 그때 일어났고요. 독재 정치는 학생들에게 영 틀리는 것이었나 봐요. 아이가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서둔 야학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전에 있던 부모로서는 모르는 게 많았지만 아이가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3학년 때인가 지도교수가 문제학생 부모를 올라오라 해서 심한서 같은 것을 쓰라 했을 때 남편은 학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수 책임이 더 크지 부모 책임이냐고 호통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참 대단한 아버지였어요. 대전 성모여고 다니던 수경이는 서울대 갈 성적이 충분했는데 당시 서강대 총장의 초청으로 4년 전액 장학금과 몇 가지 특전을 조건으로 1984학번으로 무시험 특례 입학을 합니다. 고니가 3학년 때 1981년도에 시위 주동 혐의로 퇴학당합니다. 1년인가를 숨어서 활동하다가 82년도 2학기에 학교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을 넘기고 다음해, 그러니까 1983년도죠. 6월 어느 날 고니가 군대 갔다고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군대를 끌려가서 고문받거나 사고사로 죽는 아이들이 막 이어질 때였거든요. 얼마 후 고니의 옷이 군대에서 왔어요. 입고 있는 채로 끌려갔으니까요. 시계하고 소지품 몇 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시절엔 학생운동하는 아이가 집에 있으면 이웃 사람들도 수근수근 거렸어요. 아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우리는 금산으로 이사를 했고 나는 인삼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있는 서울 마포 등지로 팔러 다녔어요. 그러던 중 1985년도에요. 세상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200여 명의 학생들이 반독재 반파쇼 구호를 내걸고 기습 점거를 합니다. 그 일로 핵심 주동자였던 딸아이는 진압작전으로 체포되어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됩니다. 막 제대한 고니가 옥바라지를 시작했어요. 학교는 퇴학당하고 고생하게 되어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에 이어 딸도 학생운동으로 내몬 부모가 되고 만 거죠. 19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미팅으로 만나 7년 연애 끝에 평택 박종구 이효북님의 넷째 딸 박원준과 큰아이가 결혼하여 시흥 이동에 신혼방을 차립니다. 이듬해 1988년 11월 15일 손자 상훈이가 태어납니다. 고니는 시흥 이동에서 비민족 운동을 시작하고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구로지부 위원장으로도 활동합니다. 시흥동 시장 안에 인삼가게를 차려 남편과 나도 서울로 이사 오는 등 모두가 바쁘고 행복하게 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또 불행이 찾아옵니다. 1990년 7월에 위가 더부룩하여 병원을 찾은 남편이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그해 12월 23일 하늘의 별이 되고 맙니다. 1991년에 손자 지은이가 태어나고 고니의 여의도 유기농 사업도 잘 되는 듯 하더니 1994년 덜컥 부도가 나고 맙니다. 빚잔치로 집이 없어진 식구들 갈 데가 없었고 1995년 6월 경기도 화성 고니 선배의 소개로 시골 빈집을 수리해서 이사합니다. 1996년 3월에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1년을 마친 수경이는 호롤단신 독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엎친 데 덮쳐서 IMF가 와서 더 힘들어진 식구들. 공공근로, 토마토 하우스, 치료 사업, 아파트 청소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음식 솜씨 좋은 며느라이가 만든 유기농 만두가 서울 대치동 매장에서 히트치자 작은 만두 공장 차려서 운영하기도 했어요. 고니가 좋은 회사도 만들고 벤처기업에 투자도 받던 시절, 모처럼 맞이한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새 천년이 시작된 2000년 9월 혼자 몸으로 손짓 발짓 섞어가며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수경이가 유학 중인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 3개월을 지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도 가고 독일 곳곳을 보고 체코를 비롯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참 꿈만 같았어요. 내가 유럽을 와보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 페터 하베르츠, 레나테 하베르츠의 일남 이녀 중 동갑내기 랄프 하베르츠와 결혼하는 안수경 박사. 둘은 베를린 대학 박사과정 동기생이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합을 동양과 서양의 합작 프로젝트라고 명명했고 두 사람의 앞날을 모자이크 그림으로 축복해 주었다. 결혼하자마자 사위 랄프 하베르츠가 대구 계명대학교 외국인 교수로 초빙을 받아 두 사람은 귀국하여 대구 관사에 살게 된다. 상우 내비는 2009년도에 이야기 농업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일을 하면서 반향을 일으킨다. 손자 상훈이와 손녀 지은이도 대학에 입학을 하고 애비의 부도의 여파도 마무리되고 두 번째로 집필한 책 이야기 농업도 출간하게 되어 저자 사인도 첫 번째로 받았다. 2012년 남편 랄프에 이어 수경이도 계명대학의 정교수로 임용되는 기쁨도 잠시. 4년 전 자궁암 진단을 받았던 며느라이. 집안의 중심으로 지혜롭고 살뜰했던 상훈 애미가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는데 마저 누리지 못하고 2013년 1월 29일 하늘에 꽃이 되고 만다. 실컷 고생해놓고 살만하게 되니까 훌쩍 떠난 며느라이의 명복을 빕니다. 내 며느리로 살아줘서 고마워, 상훈애미야. 예전 장사할 때 손에 100만 원 쥐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행사하고 남은 돈으로 매일 먹고 살아야 하니 돈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매달 이루어지고 1996년도에는 성당에서 세례도 받아 성모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손자는 국회 심상정 의원 홍보비서관으로 일하고 손녀딸은 사려 깊은 사람으로 부쩍 성장하여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몸도 건강하고 봉사도 하고 용돈도 조금 벌고 지금 이 시점이 나로서는 내 인생에서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다. 아들, 딸과 문자 대화도 나누고 인터넷도 들여다보니 아이들 살아가는 모습을 수시로 만나게 된다. 2014년 사위 랄프 생일날에는 온 식구가 대구로 내려가 계명대학교 캠퍼스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아무래도 내 인생은 말복년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80이어도 100세가 되셔도 울 엄마. 안병권과 안수경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올바르게 대하는 용기를 주셨고 엄마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평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심으셨고 좋은 기운으로 살아가라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 우리 남매는 풍요로운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게 엄마 덕분입니다. 그 뜻을요 제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좋은 기운이 이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살겠습니다. 엄마, 지금껏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사기 되시길.